그래, 딱 너로 정했어.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돈 되는 보험 이야기 정보톡TV입니다. 4월에는 보험료가 인상되고 7월에는 실손보험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어서 그런지 요즘 부쩍 문의가 많아져서 매우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유튜브를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과 마음을 통하고 새로운 인연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유튜브 영상 중에 어떻게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을 열어서 저에게 연락까지 주셨는지 그 과정이 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정보를 드리고 마음도 나누고 오히려 유튜브 아이디어까지 주시니 제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친구들이 보험이 없어서 알아보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엄마가 유튜브로 우리 친구들에게 보장 내용을 설명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 딸아이의 요청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알려줄게. 자, 요즘 젊은 세대들 너무너무 똑똑해서 혼자서 다 알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역시 보험이라는 분야가 용어도 어렵고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가 보험이 하나도 없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에 가죠. 그랬을 때 병원에 내가 내는 돈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같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보험사가 보장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100세까지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를 계속해서 쭉 내야 하니까 60세, 70세가 되어서 내가 소득이 없는데도 계속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 실손보험만 준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니 해도 우선순위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진단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단비라는 것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보험사가 약속한 질병에 걸리면 딱 한 번만 나오는 보험이죠. 그래서 범위가 넓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도 그냥 암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뇌졸중, 이렇게 단서가 많은 것은 고객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중대한이라는 단서 조항에 맞아야지만 보장을 해주거든요. 최대한 단서는 없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의 경우 유방전자는 제외한다. 유방전자가 뭐냐면요,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을 소외감으로 제외해서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어떤 회사는 이 모든 것들을 일반암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잘 분별해서 최대한 이런 단서 조건들이 없는 조항들을 찾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뇌와 관련된 진단비도 뇌로 공급되는 혈관이 좁아지면 뇌경색, 막히면 뇌졸중, 막히다 못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고 약관상에는 코드 번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심장질환도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심장을 뛰게 하는 근육을 상하게 하는 것, 근육이 썩어서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게 급성심근경색인데, 그 이전에 발견하게 되면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보다는 이 과정 모두를 통틀어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진단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도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혈관이 10% 정도 막히면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30% 이상이 막히게 되면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수술을 해야만 한다거든요. 심장이나 뇌는 혈관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한 번의 수술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 현재 82세인데 50대 후반에 발병한 협심증으로 지금까지 총 6차례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면 입원하게 되고 통원 치료하게 되죠. 요즘 암에 대해서는 입원을 길게 하는 추세가 아니라서 입원보다는 통원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서 통원비 준비도 중요해졌습니다. 또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사고로 다칠 수도 있는데 사실 사고로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매우 슬프잖아요. 사망하신 분이 가장이라면 경제적인 타격도 매우 크겠죠. 그런데 한 가장이 사망은 아닌데 큰 장애를 입었다면 슬픈 것은 물론이고 평생의 치료비까지 그 경제적인 부담에 더 얹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후유장애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시고요. 후유장애는 상해에 대한 것과 질병에 대한 것으로 나눠 보장을 하고 있는데 질병에 관한 후유장애 매우 중요하니까 상단에 있는 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게 어른들의 종합보험이에요. 그런데 이 종합보험을 30세 이전에 가입하면 더 좋습니다.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른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른이 보험이죠. 왜 어른들의 종합보험보다 더 좋을까요? 첫 번째, 어린이 보험에는 감액기간이 없어요. 암진단비는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 개시가 되고 회사별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감액기간이 있어서 이 감액기간에는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의 50%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보험에는 감액기간이 없어요. 90일만 지나면 암 진단을 받아도 100%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린이 보험에는 유사암에 대해서 90일 면책기간도 없어서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유사암이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등을 말하는 건데요. 요즘에는 건강검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 초기 유사암들이 발견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암은 90일 이내에는 보상 자체가 안 되는데 유사암은 90일 이내 면책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고 즉시 발견이 되신다 하더라도 유사암 가입 금액 100%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가입하고 이틀 만에 건강검진상에서 유사암이 발견이 되어서 진단비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또 어른보험은 유사암을 암진단비의 10에서 20%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했다면 유사암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유사암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해놓았고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초기를 제외하면 추가로 2,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 발병률로는 갑상선암이 1위인 것을 감안하면 1,000만 원까지 가입 즉시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나이가 젊다고 해서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른이 보험 가입하면 적어도 100세까지는 보장이 되시잖아요. 나중을 생각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질병 후유장애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3,000만 원이 한도예요. 그런데 어린이 보험에서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보험료죠. 같은 보장이라면 나이가 적기 때문에 훨씬 많은 보장을 해주면서 훨씬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는 게 어린이 보험 장점이고요. 다섯 번째, 게다가 납입 면제 조항이 탁월합니다. 암에 걸려도 진단금을 받은 이후부터는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도 보험회사가 모든 보장을 다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암에 걸려도 진단금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보험료를 안 내도 보험회사가 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 주기 때문에 100세까지 나는 보험료 내지 않고 모든 보장을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납입면제 사유를 잘 따져보셔서 납입면제 받을 확률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되는데 KB는 업계 유일하게 유사암까지 납입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신장 질환 50% 이상 장애 상태가 되어도 납입면제가 가능합니다. 또 낸 돈까지 내가 납입한 돈까지 돌려주는 페이백 기능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0세부터 7세까지는 부양자 납입면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피보험자 본인이 납입면제 사유가 돼도 납입면제가 되고 엄마와 아빠 중 한 사람을 지정해서 지정한 사람이 납입면제 사유가 되면 나 또는 부양자
를 대상으로 납입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이 납입면제 확률이 높겠고요. 자녀보다는 부모가 암이나 뇌심, 장애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납입기간을 되도록이면 길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납입기간을 짧게 해서 납입이 완료가 되면 납입면제 혜택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00세까지 받는 보험금, 나중에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럴 땐 내가 내는 보험료 돈 가치도 떨어뜨려 보세요. 납입을 길게 하면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시겠죠? 납입기간은 고객의 성향에 맞도록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보험을 결정할 때 저는 환급금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는데, 과거에는 환급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았는데 확실히 요즘에는 환급금보다는 보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고객님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나중에 환급받으려고 지금 위험보험료에 적립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보다는 보장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저렴하게 많은 보장을 준비하는 게 진정한 보험의 가치에 맞는 것 같아요. 환급금을 적게 설계하면 보험료는 저렴해지겠죠. 요즘 KB손해보험에서는 10% 저해지형 환급형의 경우에는 납입기간 내내 15%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그래서 요즘에 KB손해보험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어른이 보험 여기저기 비교해도 KB손해보험 어른이 보험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보장도 범위가 가장 넓고요. 납입면제 조항도 가장 넓습니다. 첫 번째, 암진단 범위가 업계 최고입니다. 업계 유일하게 대장전막 내암 D코드도 일반암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번째, 소외감 진단을 받아도 납입면제를 해줍니다. 세 번째, 암은 8,000, 질병 후유 장애는 5,000, 뇌혈관 심혈관 질환 수술비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 10% 무해지 환급형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15%를 평생 할인해 줍니다. 그래, 딱 너로 정했어. KB손해보험 희망플러스 어린이보험. 아무리 좋아도 3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없어요. 4월엔 모든 보험사가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어른이보험 나이만 해당되신다면 어른보험 말고 어른이보험으로 가입하시고요. 어린이보험 가입하시려면 빨리빨리 오세요. 오늘도 보험금 찾기는 계속됩니다. 정보톡TV 고고고!